앤젤레스 구그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현재까지 26,368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6%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의 3개 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더 큰 규모로 확대되면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고 50만 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치안당국은 서부 해안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극우 또는 극좌 집단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26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주말 스모그를 일으키는 LA의 오존 오염도가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지만 11월 대선 이전에 학교 리오픈은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동선 추적 조사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쇼핑하거나 미용실에 가는 것보다 외식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경기부양 현금이 지급된 지도 시간이 지났고 추가 실업수당도 한동안 끊기면서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율이 9월 들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쉥크스빌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우는 불발됐습니다. 연방 고등법원이 벌금 등을 미납한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기술주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스모그가 계속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젤레스 구그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현재까지 26,368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은 6%입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500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몬로비아, 알케디아, 브래드버리, 시에라 마드레, 알타데나, 듀알테, 그리고 페사데나의 대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당국이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주민들은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유해한 대기질로 인하여 야외 활동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부를 휩쓸고 있는 산불은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12개 주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도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주의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40여 건, 오리건주 주민 10%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의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화염이 휩쓸고 간 오리건주 남부 소도시 피닉스와 탈렌트는 마을 곳곳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두 도시에서만 주택 100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We see an average of 500,000 acres burn in an entire year. We've seen that nearly double in the past 3 days. 현재까지 피해 면적이 서울의 6배 이르는 오리건주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오리건주 북쪽의 워싱턴주도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I've seen tornadoes, I've seen earthquakes, I've seen waves wash out land, flood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번 주에만 서울의 4배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The enormity of these fires, the geographical scope, the intensity, and the destruction are unequaled in Washington state history. 캘리포니아주의 피해 면적도 갈수록 커져 12,0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20배를 넘겼습니다. 인명피해도 늘어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3개 주에서만 15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가화재센터는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 서울 면적의 29배가량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미 서부 해안 일대는 산불로 발생한 연기로 대기질이 크게 악화해 국립기상청은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서부 해안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극우 또는 극좌 집단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안당국은 대형 산불 방화의 주범으로 극좌 성향의 반파시즘 운동단체인 안티파나 극우 성향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를 지목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오리곤주 더글러스 카운티 보안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공식 출처에서 내놓은 정보만 따라가 달라면서 이 소문은 어려운 현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리곤주 피닉스와 탤런트 등 소도시들이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관할 매드포드 경찰 당국은 프라우드 보이즈나 안티파와 연계된 이들을 체포한 바 없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매드포드 경찰 로고와 과거 사진을 인용해 프라이드 보이즈 5명이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는 그래픽은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치안당국은 건조한 대기와 세찬 바람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LA에서 26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주말 스모그를 일으키는 LA의 오존 오염도가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코스트 대기질 관리기구에 따르면 지난 6일 LA 도심의 오존 농도는 185 ppb까지 치솟았고 8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118 ppb를 기록했습니다. 또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의 8시간 평균 오존 농도는 123으로 2000년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연방정부의 대기질 지수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대기질 관리기구는 지난 주말 화씨 121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의 날씨와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면서 오존 농도가 극도로 나빠졌고 최악의 스모그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LA 스모그는 오존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뒤섞인 오염물질이 강한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합니다. LA 타임스는 환경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이 스모그를 일으키는 광화학 반응을 가속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산불도 더 많은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면서 스모그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오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리더들과의 회의에서 실내 수용 인원의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무리해서 학교를 재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무리해서 학교를 리오픈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11월 대선 이전에 학교 리오픈은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달리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대면 수업 신청을 한 교육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정부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 리오픈을 할 수 있도록 예외 허가 신청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밝혔지만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예외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대학 총장이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티모시 화이트 총장은 온라인 수업 결정 이유에 대해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컨택트 트레이싱 등의 추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1년 1월까지는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술 및 실험실, 실습 교육 등 특별한 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캠퍼스 기숙사 학생 비율도 줄이게 됩니다. 쇼핑하거나 미용실에 가는 것보다 외식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유증상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외식 횟수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약 2배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경우 지난 2주간 술집이나 커피 전문점을 상대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CDC가 보도했습니다. 이 외식 횟수에서는 두 그룹 모두 교회, 상점, 체육시설을 방문하는 등 비슷한 활동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각기 다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선정됐으며 양성 판정을 받은 그룹과 음성 판정을 받은 대조군으로 절반씩 분류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주 등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식당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데 발표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토드 라이드 밴더빌트 의과대학 부교수는 상점이나 예배하는 곳에선 마스크를 쓸 수 있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 식탁 배열에 따라 다른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가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동선 추적조사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켜주는 시티즌 앱과 협력해 주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 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당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패스 앱은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해 익명으로 주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다면 알림을 보내줍니다. 만일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추후에 알림이 뜬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동선 추적 부서에 2,600명을 고용하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5만 3천여 명과 약 19만 5천 건의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해당 앱이 개발되면 동선 추적 조사가 더욱 편리하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용자는 시티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세이프 패스를 활성화시키게 되며 인근 지역 검진소 안내 및 무료 자가 검진 키트 등도 제공됩니다. 연방 경기부양 현금이 지급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추가 실업수당도 한동안 끊기면서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율이 9월 들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다세대 주택협의회는 지난 6일까지 전국 세입자 중 76.4%가 렌트비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 9월 6일의 납부율과 비교해 약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달 렌트비 납부율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연간 하락치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또 이달 렌트비 납부율은 한 달 전인 8월 6일의 납부율에 비해서도 약 3%포인트 떨어진 상황입니다. 더그비비 회장은 렌트 납부율 하락은 건물주들도 모기지, 세금 및 공과금, 인건비 등의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무작정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리기보단 세입자와 건물주 양쪽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LA 세입자들도 렌트비 납부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UCLA와 USC가 공동조사에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세입자의 22%는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에 최소 한 번이라도 렌트비를 늦게 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LA 렌트 지불 및 퇴거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과 동시에 끝날 예정인데 주거시설 세입자는 이후 12개월 내에 밀린 렌트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경찰관이 빈집 털이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실은 12년차 경관인 스티브 홀츠를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홀츠는 지난 7월 20일 요바린다의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 홀츠는 집주인의 사망으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된 주택을 제 집 드나들듯 찾아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홀츠는 총기 보관 금고, 천장용 선풍기를 비롯해 갖가지 가재도구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실어날랐습니다. 홀츠의 절도 행각은 숨진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일부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돈 반스 보안관은 성명에서 홀츠의 범죄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천가 리조트 카지노가 추석을 맞아 5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추첨 이벤트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행사일은 오는 26일 토요일로 총 105명의 당첨자들에게 현금과 이지플레이 상금을 증정합니다. 두 번째 행사는 다음 달 3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클럽 회원들은 각 행사일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 응모권이 주어지며 오후 7시에는 50명의 당첨자들에게 이지플레이 250달러를, 8시에는 25명의 당첨자들에게 이지플레이 500달러를, 9시에는 20명에게 750달러, 그리고 오후 10시에는 10명에게 1000달러를 증정합니다. 패천가 리조트는 발열 체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레스토랑의 경우 수용 인원의 50%만 허용하고 운영되는 게임 테이블에 특수 아크릴 소재의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서 열린 9.11 테러 19주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생크스빌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추락한 곳입니다. 당시 테러범들은 이 항공기를 국회의사당에 추락시키려 했지만 승객들의 사투로 이곳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고통과 악몽이 되살아나고 상처가 다시 시작되며 마지막 소중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분의 고통을 지울 수 없지만 여러분 어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희생자 40여 명의 헌신을 설명하면서 테러범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을 때 이들은 가장 미국적인 일을 했다며 조종석으로 달려가 완전한 악에 맞섰고 그들의 마지막 행동은 수도를 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같은 시각 뉴욕의 옛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엄숙한 날이라며 오늘 어떤 뉴스도 만들지 않을 것이며 9.11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잇단 외교적 성과를 거두며 외교 최적 세일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성 호도, 전사자 비하 발언 논란 등 각종 악재로 공지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과 바레인 간 평화 합의가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의 이 두 국가 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를 했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바레인의 공동 성명을 트위터에 함께 올렸습니다. 지난달 13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협약에 전격 합의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바레인까지 이스라엘과의 수교 대열에 합류시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 다른 외교적 낭보를 만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4일에는 오랜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발칸반도 국가인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백악관에서 3자 회담과 함께 서명식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바레인 간 합의에 대해서 선거를 2달도 안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또 다른 외교적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를 뒤쫓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며 외교 정책이 대선 운동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하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피스메이커로서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UAE의 합의에 대해서는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조차 역사적인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연방고등법원이 벌금을 미납한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플로리다 주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고 박빙승부처인 플로리다에서 이 같은 판결로 영향을 받는 유권자가 10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제11 연방고법은 벌금과 소송 비용, 피해자 배상금 등을 내지 않은 중범죄자의 투표권을 막는 플로리다 주법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선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면 중범죄로 분류되며 경범죄는 징역 1년 미만의 처벌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5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봤지만 고법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고법 판사 10명 중 찬성 6대, 반대 4로 결론이 났습니다. 플로리다를 관장하는 11 고법에선 당초 법관 3명인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1심 결론을 지지했지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뒤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고법은 중요 사건에 대해 판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장인 윌리엄 프라이어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주는 중범죄자에 대한 투표를 제한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제한은 계층에 따른 구분이 아니며 인종이나 종교, 출신지와 관계없이 범죄자가 형벌에 부과된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형기를 마친 중범죄자가 투표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 법원이 부과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측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올해 연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출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내년 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최고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늘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인구의 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보호받을 때 그것은 2021년 말은 되어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코로나19 이전에 정상적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마 2021년 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파우치 소장은 일부 주에서 영화관, 체육관, 미용실이 문을 열고 특히 제한된 식당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실내는 그런 활동으로 위험을 절대적으로 증가시킨다며 가을, 겨울이 되면 우려를 더욱 자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백인 여성에게 개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뒤 오히려 경찰에 신고당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만화에 담아 소개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허위 신고 피해자 크리스천 쿠퍼의 경험담이 미국의 유명 만화 출판사 DC 코믹스에서 그래픽 노블로 출판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인 그래픽 노블은 일반 만화보다 진지한 주제를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It's a Bird라는 제목이 붙은 그래픽 노블의 주인공은 줄스라는 이름의 10대 청소년입니다. 새를 관찰하기 위해 공원으로 가는 도중 백인의 집 앞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당하고 공원에선 개념이 없는 백인 여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내용을 쓴 쿠퍼는 실제 지난 5월 새를 관찰하기 위해 센트럴 파크를 찾았다가 백인 여성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백인 여성은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받자 오히려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습니다.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 여성은 검찰에 기소됐고 직장에서도 해고됐습니다. 다만 쿠퍼는 그래픽 노블이 당시 경험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래픽 노블에선 백인 여성의 폭언을 듣는 주인공 뒤편에 경찰 폭력으로 숨진 흑인 피해자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경찰의 목을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엘리사 마르티네스가 담당했습니다. 이 DC 코믹스는 10페이지 분량의 이 작품을 무료로 인터넷에 배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5개 핵시설은 포기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가 다음 주 출간하는 책 경로 발췌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이외에 어느 정도의 추가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FP 통신이 곧 출간될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 발췌본을 입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북핵시설 5곳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곳만 폐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2곳도, 3곳도, 4곳 폐기도 도움이 안 된다. 5곳을 폐기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 조건으로 언급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른바 빅딜을 촉구하면서 당신이 짊어진 핵의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난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저서 경로를 다음 주 출간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훼손된 시신을 북한의 고위 간부들에게 보여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나 정상회담의 뒷얘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를 성과로 내세웠던 만큼 출간 이후 미국 내 반향도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모기떼의 공격으로 가축이 잇따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노라가 강타했던 루이지애나주에 모기떼가 창궐하면서 가축의 떼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농업센터는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 허리케인 노라가 상륙한 뒤 수천 마리의 모기떼가 발생했다며 모기떼 공격에 따른 가축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노라가 몰고 온 비로 인해 습지 등에서 모기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부 지역 농장에서는 모기떼 공격으로 300에서 400마리의 가축이 한꺼번에 희생됐습니다. 수의사인 크레이그 폰테노 박사는 잔인한 흡혈 모기떼라고 경고했습니다. 폰테노 박사는 큰 덩치의 말과 소도 모기떼에 물리면 혈액 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빈혈 현상이 생긴다며 모기떼 공격에 노출된 가축들은 물린 부위에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급감하다 보니 유통업체 등의 대형 소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뉴욕에서 창업한 지 60년이 돼가는 유명 할인백화점 센츄리 21이 어제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센츄리 21은 유명 디자이너의 값비싼 제품을 할인해 파는 곳으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할인점입니다. 센츄리 21 최고 경영자는 대다수 소매업체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센츄리 21도 예외가 아니라며 사업을 접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Really everywhere. All the businesses that are going out of business, you never would have thought. 이미 지난 상반기 유명백화점 니만 마커스와 제이시페니, 로드앤테일러 등이 잇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대형 백화점도 코로나19로 지난 3월 문을 닫았다가 6월 말에 다시 열었는데 보시다시피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고객들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중앙은행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과 8월 2달 동안 파산한 대형 기업 수는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송도 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제기된 영업손실보험 소송은 전국적으로 벌써 1,100건 이상입니다. 센츄리 21 역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50여 명의 뉴욕시 기업 대표들이 모여 뉴욕시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업하기 너무 힘드니 뉴욕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문제없는 뉴욕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가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장관의 거취 문제로 번지는 데는 선을 그었지만 여론의 흐름에는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커지자 야당은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대표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해 추 장관 해임을 촉구한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는 의례적인 대응 말고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추 장관의 거취를 논할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 총리는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민망한 일이라면서도 수사를 빨리 매듭짓는 게 옳다며 거취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 논란에 이어 현 법무장관의 엄마 찬스 논란이 터지자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 민감한 병역과 관련해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는 검찰 개혁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청와대가 노심초사하며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초대 청장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늘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출범했습니다. 초대 청장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청의 첫 번째 임무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위기 대응 분석관이 신설돼 접촉자 조사나 감염 경로 조사 등 역학적 분석과 감염병의 유행 예측 기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 대응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감염병 대응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협업해서 지역에서의 그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백신 개발을 지원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연구소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인데 민관 협력을 강화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350명 이상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인력도 보강됩니다. 각 시도에 감염병 업무전담과가 설치되고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는 역학조사 전담팀이 신설됩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자치단체 인력 보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됐으며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추석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전국민 통신비 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헛되이 혈세를 쓰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로 4차 추경 예산안이 넘어오자마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부분 정액제를 쓰고 있어서 재택근무를 해도 통신비는 늘지 않는데 왜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쏟아 붓느냐는 겁니다.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야심작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추진했다고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그 돈으로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세심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좀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전액 깎을 건지 일부만 조정해 선별 지급할 건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의당도 9천억 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이 고스란히 통신사로 들어가 소비 진작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추경의 본회의 통과 시간표에도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 72주년을 전후해 신형 잠수함 장착을 위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미 육군의 정찰기도 사흘 연속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육군이 운용하는 아르테미스 Z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 연속입니다. 주로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미사일 동향을 감시해왔는데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미 육군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투입한 신형 정찰기라는 점과 동해 상공까지 정찰을 한 것으로 봐서는 북한의 SLBM 발사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르테미스 정찰기가 등장하던 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제기됐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결정적이진 않지만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의 활동이 계속 포착된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을 앞두고 열병식 리허설을 진행한 근거라며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연일 수해복구 총력전에 나선 북한이 한쪽에선 SLBM 시험 발사 준비 정황을 또 한쪽에선 2년 만에 군 열병식 준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와 호우 피해가 북한의 군사 행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일각에선 다음 달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뒤 미 대선 전후 시험 발사에 나서며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계절성 알레르기 하면 보통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을에도 계절성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돼지풀처럼 가을에 꽃가루가 날리는 잡초들이 주된 원인입니다. 듀크 대학교 의과대학 매튜 앨리슨 교수에 따르면 가을철 꽃가루를 날리는 잡초라면 무엇이든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마리골드 등의 국화과 식물, 명아주, 쑥 등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잔디에서도 작고 가벼운 꽃가루가 날립니다. 미국 천식 알레르기 재단에 따르면 이러한 꽃가루 역시 수백 마일을 날아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곰팡이는 이 시기 알레르기를 촉발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집이 많이 노후돼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파이프관이 낡았다면 실내에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이는 실내 벽지나 카펫, 커튼, 단열 처리용 자재 등에도 주로 발생합니다. 외부에서도 부패된 식물 등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곰팡이를 흡입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에 떨어진 낙엽들을 긁어 모으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을철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거나 눈이 가렵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또 목구멍이 간질거리거나 두통, 발진,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잔디에서 날리는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잔디를 깎거나 풀을 베는 등의 작업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같은 작업을 한다면 마스크와 고글 등을 꼼꼼하게 착용한 상태에서 하고 작업 직후 깨끗하게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코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비강 스프레이를 처방받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알레르기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막힘 등으로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코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는 양호했지만 기술주의 불안한 흐름이 이어져서입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1.06포인트, 0.48% 상승한 27,665.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 0.05%가 오른 3,340.97의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6.05포인트, 0.6% 하락한 1853.5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1.66% 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2.51%, 나스닥은 4.06%가 하락했습니다. 기술주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이날도 지속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애플 주가가 1.3% 내렸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75% 내렸습니다. 산업주는 1.31%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섬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08% 오른 37.33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85% 떨어진 39.7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만 보면 변동폭이 크지 않았으나 이번 주 주간 가격으로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1%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후 원유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공급 과잉 우려까지 나와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8% 떨어진 1947.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딛고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달보다 0.4%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각각 0.6%씩 오른 데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3월에서 5월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소비는 미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버팀목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CPI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1.4% 오른 것입니다.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가 상승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은 5.4% 급등한 중고차입니다. 항공료는 1.2% 올라 2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의류 가격도 0.6%가 뛰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맑은 날씨 보이지만 산불로 인한 대기질 오염은 여전히 계속돼 스모그 현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 5, 6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런 날씨 일요일도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 6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5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에도 짙은 스모그가 끼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대부분 지방에 낮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1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